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자, 화력발전. 자, 이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꿔주는 게 이제 화력발전이죠. 그렇다면 이 열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바로 화석연료. 화석연료로부터 이 열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열에너지가 바로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석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건 실질적인 이제 보일러가 될 것이고요. 이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그 고압 전기를 터빈으로, 그러니까 회전해서 이제 발전기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화석 에너지에는, 화석 연료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석탄, 중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인 LNG, 이런 것들이 있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화력발전소는 화석의 에너지를 열에너지를 바로 이제 기계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화력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화력발전소의 이제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를 보게 되면, 자, 원동기상 분류. 원동기상 분류가 있고, 연료상 분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통 운용상. 계통 운용상 분류가 있습니다. 원동기상 분류를 보면 크게 기력발전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연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스 터빈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회전체를 회전을 해서 이것을 이제 발전기에 연결을 해야지 여기서 비로소 전기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 회전체, 이걸 이제 우리가 원동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뭘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그 물이 증기가 돼서 이 증기를 터빈을 돌리는 거죠. 이거 원동기가 이제 터빈, 증기를 통해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을 이제 기력발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화력발전소가 이 기력발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기를 이용한 것, 그러니까 물을 끓이는 것, 그래서 기력발전이라고 하고, 이 내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원리입니다. 자동차가 물을 끓여서 터빈을 돌려서 바퀴를 굴리는 게 아니라, 내연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연료를 압축하겠죠. 압축해서 이 연료에다가, 점화를 하게 되면 뭐가 폭발력이 발생하게, 이 폭발력에 의해서, 그죠? 압축, 폭발, 배기. 그죠? 압축, 폭발, 배기. 그죠? 그러한 자동차의 원리, 오토바이 원리와 같은, 원리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내연력. 보통 이제 디젤 발전기가 있겠죠. 그죠? 자, 디젤 발전기. 자, 그러면, 자, 이 기력 발전이랑 내연력의 차이가 뭐냐면, 이 기력 발전은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 내연력 디젤 발전기는, 큰 건물에 보면, 예를 들어 병원 같은 데 보시게 되면,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받지 않았을 때, 정전 시 예비 발전기가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때 사용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예비 발전기용. 이게 이제 내연력 발전이 되고, 가스터빈은 말 그대로 가스를 이용한 터빈을 회전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력발전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다 기력발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료상 분류를 보게 되면 연료에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석탄이라는 게 있고, 중유, 그죠? 중유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LNG라는 게 있고, 이거를 다 합친 혼합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개통상 분류를 보게 되면 이거 그림을 그려보면 예를 들어 하루에 전기를 요만큼을 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똑같은 전력을 요만큼 기본 베이스의 전력을 공급하는 거를 이제 기저 발전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하는 중간 발전기가 있고, 마지막에 요 끝부분 요만큼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첨두부하 발전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기저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쉬지 않고 계속 똑같은 전력량을 생산을 할 거고, 이 중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에 따라서 아니면 뭐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발전의 양을 조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첨두부하는 말 그대로 맨 끝에 조금 할 수 있는 언제든지 기동 정지가 용이한 뭐 그러한 발전기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 이유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개통 운영상으로 보면 뭐 기저부하, 그 다음에 뭐 중간부하, 그 다음에 첨두부하 발전기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자, 뭐 화력 발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분류를 이제 받고, 자, 이 화력 발전기는 말 그대로 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연력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력학. 역학은 뭐 다 어려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 조금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열량입니다. 열량은 말 그대로 열의 양이죠. 그래서 우리 열량의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쓰면 칼로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킬로칼로리. 자, 이 1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1킬로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자, 물 또는 어떠한 물질 1, 그러니까 1킬로칼로리는 그냥 물의 비열이 1이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물로 하겠습니다.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뜻합니다. 물 1kg에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우리는 1kcal라고 하고요. 1BTU라는 게 있습니다. 이 BTU라고 하는 것은 BTU의 약자가 뭐냐면 영국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British Temperature Thermal British Thermal Unit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사용하는 열량의 단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BTU는 물 1파운드를 1화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자, 1BTU는 얘가 0.252 킬로칼로리가 됩니다. 이거는 252 칼로리가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열량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전력량을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열량으로 바꿀 수 있죠. 얘도 에너지고 얘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력량은 우리가 뭐 회로 이론에서 이미 얘기한 거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1kWh를 열량으로 바꾸면 860kcal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열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자, 온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씨, 그 다음에 화씨, 그 다음에 절대온도 K라는 게 있죠. 그죠? 도씨는
여기서 어는 점을 0도씨로 하고 끓는 점,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을 100도라고 하고 이것을 100등분 한 것이 이제 도씨.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거. 화씨는 32도씨를 어는 점으로 하고 끓는 점은 212도씨, 212도씨를 끓는 점. 그러니까 32도씨를 어는 점으로 하고 212도씨를 끓는 점으로 하고 이걸 180등분 한 겁니다. 화씨는 영국에서 쓰는 거. 잘 쓰지 않습니다. K는 절대온도죠, 절대온도. 절대온도. 마이너스. 모든 원자의 운동이 정지되어 있는 온도 마이너스 273.15도 C를 1, 0, 0 K 절대온도로 한 것을 우리가 절대온도 K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물리 시간이라든가 뭐 언제든지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증기가 필요합니다. 증기. 그러면 물을 끓여야 되겠죠. 물을 끓인다. 물을 끓여보자. 물을 끓이면 뭐가 됩니까? 이제 증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자, 여기는 열량이라고 보고요. 열량. 자, 여기는 온도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를 0도씨의 물이다라고 보도록 하죠. 물 1kg을 0도씨의 물 1kg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온도가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100도씨가 되면 100도씨가 되면 얘가 끓기 시작하겠죠. 끓기 시작합니다. 그죠? 끓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물리시간 배웠죠? 상태 변화. 그렇습니까? 상태 변화. 이 상태 변화는 물에서 어디로? 증기로 지금 변화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자,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 1kg을 0에서 100도씨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kcal의 열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물이 끓기 시작해서 완전하게 다 증기가 될 때, 여기 있는 물이 다 완전한 증기가 될 때를 필요한 열량이 539kcal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 1kg이 완전한 증기로 바뀌면 이 증기가 갖고 있는 열량은 얼마라는 겁니까? 100 더하기 539인 639kcal의 열량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더 열을 가하면 얘는 다시 온도가 증가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얘가 완전한 증기, 이제 고온, 고압의 고압의 증기가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자, 그럼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있는 게 뭡니까? 포화 온도. 임의의 압력 하에서 물이 증기로 변하는 한계 온도. 여기란 얘기죠. 그죠? 물이 증기로 변하는 온도. 포화 온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포화 증기. 일정한 압력 하에서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온도에서의 발생한 증기. 즉,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증기를 우리는 포화 증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화 증기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쪽에는 물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물이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포화 증기 중에서 물이 포함되어 있는, 즉 습기가 있는 증기를 우리가 습증기, 여기 있는 애를 습증기라고 하고,
얘를 다 하게 되면 얘가 다 완전한 증기로 바뀌게 되면 습기가 없겠죠. 건포화 증기.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이 건포화 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건포화 증기. 자, 그러면 이 건포화 증기에서 더 열을 가하면 여기 이제 과열 증기가 되는 겁니다. 고온 고압의 과열 증기. 요 과열 증기를 이제 터빈에 넣어서 이제 터빈을 회전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액체열과 증발열이 있습니다. 자, 액체열과 증발열이 있는데, 자, 액체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액체를. 요거죠, 요거. 물을 온도 상승하는 데 필요한 열량, 요거를 액체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증발열, 액체를 증발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 이거 우리 이제 증발열이다라고 하죠. 다른 말로 얘를 이제 현열, 얘를 이제 잠열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가열 증기, 건포화 증기를 더 가열하게 되면 되는 증기를 우리가 이제 과열 증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엔탈피라는 게 있고, 하나는 엔트로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열량입니다. 열량. 엔탈피를 그냥 이걸 열량, 엔탈피. 기호로 이제 우리가 S 이렇게 씁니다. S. 엔탈피. S. 열량을 엔탈피라고 하고요.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이 열량을 절대 온도로 나눈 겁니다. 즉 dT분의 ds가 되는 거죠. 이거는 기호로 이제 I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 엔탈피는 열량을 얘기하는 거구나. 엔트로피는 절대 온도분의 열량을 뜻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엔탈피만 아시면, 엔탈피가 열량을 뜻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실질적인 우리가 발전을 하는 기력 발전에서의 열 사이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게 바로 이제 열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자, 기력 발전의 열 사이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열 사이클에는 종류가 카르노 사이클, 그 다음에 랭킹 사이클, 그쵸? 그 다음에 재열 사이클, 그 다음에 재생 사이클, 그 다음에 재생 재열, 재생 재열이라고 해도 되고 재열 재생 사이클이다라고도 하고. 자, 우리가 공부할 거는 요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력 발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물을 끓이려는 뭐가 있습니까?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보일러가 있죠. 그럼 보일러에 열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죠? 불을 떼야 되겠죠. 뭐 이게 석탄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유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물을 떼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급수 공급기. 물을 급수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을 급수를 하게 되면 물을 끓이겠죠. 그죠? 그럼 물을 끓이면 얘가 뭐가 됩니까? 건포화 증기가 됩니다. 이 건포화 증기를 더 열을 가하기 위한 여기에 과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건포화 증기를 더 열을 가하기, 얘는 물을 끓이는 거고, 여기서 나온 증기를 더 고온 고압으로 만들기 위한 과열기라는 게 있어요. 이 과열기를
통해서 이제 터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터빈. 이 터빈을 통해서 이제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터빈을 돌리고 남은 증기는 다시 뭘로? 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수기. 복수기. 다시 여기에서 급수로 가게 됩니다. 그죠? 급수기. 그죠? 요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요거를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을 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물이 완전한 0도씨는 아니겠죠. 그죠? 어떠한 일정한 옷을. 자, 여기는 온도 T라고 하고, 여기는 열량 S, 엔탈피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급수기에서 압축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급수기에서 보일러에 물을 보내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온도가 증가하고 얘가 바로 더 끓이게 되면 바로 이제 습증기, 건포화증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과열기를 거치면 얘가 과열증기가 되는 거죠. 이만큼. 그럼 과열증기, 고온 고압의 과열증기가 이 터빈을 통과하게 되면 얘가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온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시 복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아온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을 자, 온도와 열량을 S, 엔탈피, 열량을 확인해 보면 자, 요 부분은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요 부분은 복수기입니다. 복수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수기. 복수기. 자, 그 다음에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요만큼 뭡니까? 물에서 증기로 바뀌는 이 부분은 바로 보일러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보일러가 되겠죠? 보일러.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이 건포화 증기를 과열 증기로 만드는 이제 과열기가 되는 거고, 자, 터빈을 지나면 얘 온도가 이제 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터빈이 됩니다. 그렇죠? 터빈. 그 다음에 터빈을 거쳐서 물로 바뀌는 이제 복수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로 복수기가 됩니다. 복수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복수기가 아니라 이거 급수기. 잘못 얘기했네. 급수기. 말은 급수기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이제 랭킹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랭킹 사이클. 이 랭킹 사이클 책에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고요. 자, 여기에서 똑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S, 여기는 T. 자, 분명히 T라고 하는 것은 온도라고 했고요. 자, S는 열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딱 네모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완전 네모나게. 그대로 똑같이. 자, 지금 랭킹 사이클은 이러한 모양으로 했는데 요거를 완전하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상적인 사이클인 얘가 이제 카르노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카르노 사이클. 자,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얘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T, 온도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죠?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온도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등온. 얘도 등온. 온도가 일정하다 이거죠. 자,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얘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 S, 열량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이거죠. 열량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외부로부터 열의 유출이 없다는 얘기죠. 단열. 그걸 우리 이제 단열이라고 하죠. 단열. 얘도 단열. 그쵸? 자, 분명히 얘 T는 온도고 얘는 S는 열량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P, 압력이라고 볼게요. 얘는 V, 부피. 얘 PV선도예요. PV선도. TS선도, PV선도.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 부분, 자, 화살표가 위쪽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부피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올라가요. 부피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압축되겠죠. 압축. 그죠? 자, 요거 볼게요. 자, 압력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늘어나요, 이게. 압력은 그대로, 부피만 이렇게 늘어나요. 팽창. 그죠? 자, 얘 볼게요. 자, 부피는 그대로인데 압력이 떨어져요. 압력이 떨어지면 뭐예요? 팽창되는 거죠. 자, 요거 볼게요. 압력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줄어들어요. 부피가 줄어든다고. 뭐야 이거? 압축.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이 부분이 단열 압축,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복수기 부분 뭐란 얘기예요? 등온 압축. 그렇죠? 이 급수기 부분은 단열 압축. 그죠? 단열 압축.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 부분이 등온 팽창. 그렇죠? 이 부분은 터빈 부분은 단열 팽창.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가열이에요, 가열. 등압 가열. 등압 가열. 등압 가열.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얘와 얘를 매칭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에서 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또는 랭킹 사이클에서 여기가 차지하는 이 부분, 이 면적. 자, 이 면적. 전체 이 면적은 뭡니까? 실질적인 열량입니다. 열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중에 요만큼은 실질적으로 열이 운동 에너지로, 즉 터빈이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실제 유효하게 사용하는 에너지가 되고요. 요 밑에 이 부분 보시면 이 부분은 손실이에요. 손실, 열 손실. 열 손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줘요. 카르노 사이클, 랭킹 사이클.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책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르노 사이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로서 두 개의 등온 변화와 두 개의 단열 변화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열 효율이 좋은 사이클, 그러니까 이상적인 상상 속의 열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랭킹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랭킹 사이클. 가장 기본적인 사이클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카르노 사이클, 이상적인 사이클을 실제로 뭐 한 겁니까? 현실화한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때 이 랭킹 사이클의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보면 터빈 입구에, 즉 여기로 들어오는 증기를 고온 고압으로 한다 이거예요. 고온 고압. 그 다음에 이 터빈 출구는 압력이 낮을수록 좋겠죠. 그죠? 그래서 배기 압력을 낮게 한다. 여기는 저압으로 한다. 랭킹 사이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더라. 자,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재생, 재열, 요 사이클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재열 사이클은, 자, 이거 그림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열 사이클은 여기에 이제 터빈이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하나는 고압 터빈. 요 하나는 저압 터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발전기 이렇게 있는 거죠. 어쨌든 두 개 다 돌리는 거니까. 자, 여기 복수기.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열 사이클은 다시 열을 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 고압 터빈을 지난 이 증기도 열을 갖고 있고 압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보일러다 다시 이렇게 보냅니다. 보내서 다시 압력, 고온, 고압으로 해서 다시 얘를 요 저압 터빈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직접 가고 일부분은 여기에 재열기를 거쳐 다시 열을 해서 요 저압 터빈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이걸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자, 재생 사이클을 보시게 되면 이 증기의 일부분을 빼서 그걸 우리가 축이라고 해요. 축이. 그러니까 이 증기를 뺄 수 있는 터빈을 축이 터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분의 증기를 빼서 여기에 이제 과열기를 재열기죠, 재열기. 이 재열기에서 증기를 다시 열을 가해서 이 저압 터빈에 하는 거다. 그쵸? 자, 이때 재생 사이클은 이제 복수기 및 저압 터빈을 이제 소형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재열 사이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사이클은, 자, 뭐냐면, 여기에, 자, 급수기. 급수기에서, 자, 재생 사이클은, 자, 고압 터빈에서 증기를 빼서 여기에 급수를 가열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저압 터빈에서도 일부분의 증기를 빼서 여기에 급수를 가열하는 겁니다. 그럼 급수를 가열하게 되면 그만큼 열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게 이제 요 재생 사이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재생 사이클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보시게 되면 터빈 효율이 4에서 5%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고 증기 소비량이 15에서 18% 감소된다라고 되어 있고 복수기 용량도 작아진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습기가 우리가 이제 과열 증기에서 건포화 증기, 바로 습증기로 다시 돼서 이제 복수기로 가는 거겠죠. 그럼 습기가 있으면 물이 닿으면 뭡니까? 어떤 녹슬죠,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에 수분이 많게 되면 터빈 날개에 부식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급수 가열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면 그만큼 습도가 낮아져서 부식 방지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대신에 이 재생 사이클은 이제 설비비가 좀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재생 사이클, 재열 사이클의 목적은 뭐다? 열 효율을 뭐한다? 증가하기 위한 방법이다. 당연히 재생 재열 사이클은 뭡니까? 재열 사이클과 재생 사이클을 합친 게 재생 재열 사이클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사이클의 효율 향상 대책. 우리 사이클 얘기의 마지막에 사이클 효율 향상 대책을 보시게 되면 자, 뭐가 있겠습니까? 사이클 효율 향상 대책에 보면 첫 번째 고온 고압 쓴다 그죠? 고온
고압을 이용한다. 그죠? 자, 두 번째 뭐가 되겠습니까? 진공도를 높게 한다. 진공도 향상. 세 번째, 여기에서 터빈에 여기를 뭐 한다 했습니까? 압력을 낮춘다. 그죠? 배기 압력을 저한다. 배기 압력을 감소한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생, 재열 사이클을 쓴다. 채용.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사이클 향상 대책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사이클까지 얘기를 했고, 자, 연료와 뭐 연소 장치,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연료와 연소 장치. 자, 한번 연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료. 자, 연료와 연소. 자, 연료는, 자, 먼저 연료는 연료의 구비 조건. 자, 연료의 구비 조건 뭐예요? 다 좋은 얘기만 있겠죠. 자, 책에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료의 용적도는 중량당 발열량이 클 것. 그러니까 연료를 쌓아놓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발열량,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단위 질량당 열 발생이 많아야 된다. 두 번째, 수송 및 취급이 간단해야 되고, 세 번째, 유황분의 함량이 적어야 된다. 유황분이 많으면 그만큼 배기가스의 환경오염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황성분이 작아야 되고, 자, 매연 기타 폐기물이 적으면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용이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축적, 보존 등이 용이해야 된다. 그런 내용 있죠. 자, 연료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석탄이 있고, 그 다음에 중유라는 게 있고, LNG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천연가스. 자,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연탄, 역천탄, 뭐 갈탄, 뭐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천청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취급이 용이하고 역천탄을 사용하는 설비비가 저가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때 이 석탄의 이제 성분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탄소, 플러스 이제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량의 이제 유황분이 있죠, 유황분. 그 유황분은 다 뭐예요? 매연이 되는 거죠, 매연. 그래서 탄소 플러스는 이제 산소로 되어 있는데, 미량의 이제 유황이 있다. 자, 이때 이제 그 탄소가 많은 게, 발열량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질도 좋겠습니다. 역철탄의 이제 발열량을 보면 약 한 6,000kcal per kg, 그러니까 1kg당 한 6,000kcal의 열량이 발생한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중유는 이제 원유를 이제 정제하면 뭐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 이제 휘발유, 그죠? 경유, 등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얘네들이 다 빠지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남는 게 이제 중유입니다. 중유. 마지막에 남는 거. 그래서 이 중유가 될 것이고, 이 중유의 이제 발열량은 이제 10,000kcal per kg이 되고, 이제 뭐 부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좋고, 뭐 항상가스의 발생, 그러니까 환경오염에 이제 물질이 나온다. 뭐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LNG는 이제 천연가스입니다.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황분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이 천연가스는 이제 수송비가 비쌉니다. 이제 냉각해서 이제 해상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송비가 비싸다는 이제 단점이 있겠다. 그래서 천연가스 환경오염에 적지만 좀 비싸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연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소를 보게 되면, 연소를 하려면 뭡니까?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죠. 그죠? 공기와의 결합. 그죠? 우리가 연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온도, 연료, 그 다음에 산소, 즉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요것이 이제 잘 맞아야지만 뭐예요? 발열, 불이 나는 거죠. 자, 이때 여기에서 이
공기와 연료가 만나야 되는데 그때 공기 과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공기 과잉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이론상 필요한 공기분에 실제 사용되는 공기량의 비율을 우리가 공기 과잉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석탄의 경우에는 약 공기 과잉률이 한 1.2 정도가 되고 중유 같은 경우에는 1.05 정도의 공기 과잉률이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중유의 공기 과잉률은 얼마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 문제에서 중유의 과잉률이 얼마냐 1.05가 없으면 1.05와 가장 가까운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연소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 중에 학교 다닐 때 완전 연소 또는 불완전 연소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연소가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즉, 연소가 유효하게 될 조건을 있더라 이거죠. 어떻게 하면 이 연료가 잘 연소가 되냐. 첫 번째는 공기 과잉률이 낮을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론상 공기 필요한 양과 실제 사용하는 양이 거의 같을 때 최적의 연소가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휘발 성분이 제거된, 휘발 성분, 날아가는 거죠. 휘발 성분이 제거된 후에 연소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충분한 시간. 연소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료와 공기가 만나는 면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 연료와 공기가 충분하게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높게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연료의 연소가 가장 유효하게 되더라. 이건 여러분들이 한두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에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러 설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설비. 자, 보일러 설비는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노라고 하는 건 화로. 연료와 공기가 만나서 실질적으로 열을 내는 데가 이제 노죠. 화로. 자, 그 다음에 과열기. 과열기는 건포화 증기가. 그죠? 건포화 증기가 뭐예요? 과열 증기로 바뀌는 거죠. 과열 증기로 바뀌도록 열을 더 가하는 곳이고, 제열기는 뭡니까? 제열기. 터빈을 지나서 열도 뺏기고 압력도 떨어진 그 증기를 재가열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열기라고 얘기를 하고, 절탄기. 자, 이 절탄기라고 하는 것은 화로에서 연료와 공기가 만나 열이 발생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서 바로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 배기가스에도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 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배기가스가 갖고 있는 열로, 그죠? 이 열로 뭐를? 급수가열. 요 배기가스로 급수가열하는 게 절탄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공기예열기. 공기예열기는 뭐예요? 연료에 들어가는 공기를, 그죠? 요 공기를 마찬가지로 배기가스로 열을 올려주는 공기 예열기가 되겠고요. 집진장치. 집진장치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석탄을 떼면 뭐 나옵니까? 유황, 매연, 그죠?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 그죠? 집진 장치. 자, 그 다음에 통풍설비. 통풍설비는 이 배기가스가 바깥으로 나가게끔 바람을 뿜어주는 뭐, 그죠? 굴뚝으로 배기가스 방출하게 되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다. 뭐,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일러의 용량 및 효율. 보일러의 효율 보겠습니다. 효율만 보죠. 효율. 자, 이 보일러가 있으면,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효율은 쉽게 얘기하면 입력분의 출력이 효율입니다. 자, 이 보일러의 입력은 화석 에너지, 그죠? 화석 에너지의 열량. 자, 보일러를 지나고 나면 얘가 뭐가 있는가? 증기. 그렇지 않습니까? 증기가 갖고 있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일러의 효율은 화석 에너지 뭐니까 MH, M 질량, 화석 에너지의 질량, H 발열량, 그렇죠? 발열량이지 않습니까? 그게 화석 에너지의 열량이 되는 거고, 보일러는 W. 요거는 증기량입니다. 증기량이 갖고 있는 I1-I2. 그렇게 돼 있나요? I-I0, 뭐 I-I0.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증기량이고, 이건 뭐냐면, 증기가 갖고 있는 열량을 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요 위가 말하는 게 뭐야? 증기의 열량이 이제 보일러의 뭐다? 효율이 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 터빈. 자, 터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기력발전소에서 꼭 사용되는 게 이제 터빈이죠, 터빈. 이 터빈은 증기에 의하여 뭐 하는, 그러니까 회전하는 애죠. 원동기다 이겁니다. 자, 이 터빈의 종류를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동작에 의한 분류가 있고, 하나는 또 뭡니까? 가스 사용법에 의한 분류. 배기가스 사용.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기가스라는 건 증기입니다. 증기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 자, 이 동작에 의한 분류는 충동 터빈이라는 게 있고, 반동 터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수차 얘기할 때 충동 수차, 반동 수차, 뭐 그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동 터빈은 증기 분사에 의해서 회전이 되는 거고, 반동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콜라병을 막 흔들어 가지고 콜라를 딱 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가스가 한 번에 나오면서 어떤 에너지를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이 반동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 고압의 증기가 뭐예요? 한 번에 나오면서 뭐예요? 고압이 저압으로 바뀔 겁니까? 팽창하겠죠. 그 증기의 팽창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충동 터빈은 증기를 고온 고압의 증기를 분사하는 분사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거고, 반동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압의 증기가 팽창력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게 이제 반동 터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혼식 터빈이라고 하는 두 개를 합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배기가스 사용에 의한 분류를 보면 하나는 복수 터빈, 그 다음에
축이 터빈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합 터빈.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할 때 요 배기가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터빈을 통과한 증기라고 했습니다. 그죠? 터빈을 지나고 난 증기. 복수 터빈은 이 증기가 바로 복수기로 가는 거고요. 그게 복수 터빈. 축이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나온 증기가 제열기나 또는 급수가열에 이용하는 겁니다. 급수가열. 즉 증기를 뽑아낼 수 있는 터빈. 그걸 우리가 축이 터빈이라고 합니다. 요 터빈에서 증기를 뽑아서 제열기 또는 급수가열에 사용되는 터빈을 우리가 축이 터빈이라 얘기를 하고, 배합 터빈이라고 하는 건 요것 외에 동력용이나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터빈은 우리가 이제 배합 터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수 터빈은 터빈을 지난 증기가 바로 복수기로 가는 거고, 축이 터빈은 뭐 제열기, 그 다음에 급수 가열기 쪽으로 가는 거고, 배합 터빈은 다른 동력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터빈을 우리가 배합 터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증기 터빈의 구조, 뭐 조속 장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나왔던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나올 게 이제 증기 터빈의 효율. 증기 터빈의 효율을 보도록 하죠. 자, 증기 터빈의 효율을 보게 되면, 자, 터빈이 이렇게 있으면, 자, 터빈으로 들어오는 열량을 I1. 자, 이 터빈 바깥 출구를 I2. 자, 터빈 입구에서의 증기 열량을 I1이라고 하고, 터빈 출구. 이 터빈 출구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복수기 입구에서의 열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기의 열량. 자, 여기서, 자, I1-I2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실제 터빈에서 사용한 열량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를? 자, 증기량을 곱하면 얘가 사용한 터빈의 입력이, 그죠? 터빈의 입력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터빈을 지나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발전기입니다. 자, 발전기의 효율이 1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자, 여기서 나오는 전력은 뭡니까? P. 그죠? T. 그렇지 않습니까? 전력량 PT. 자, 1kWh는 열량으로 바꾸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860kcal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출력이 되는 거죠, 출력. 자, 그렇다면 증기 터빈의 효율은, 그쵸? 입력은 뭡니까? W에 I1-I2가 되고, 출력은 860 PT. 이것이 뭐가 된다? 터빈의 효율이 된다. 자, 그렇다면 발전소의 효율은 어떻게 되냐? 자, 발전소의 입력은 뭡니까? 바로 화석 에너지입니다. 그죠? 화석 에너지고, 발전소의 출력은 뭐가 되는가? 바로 전기 에너지죠. 자, 전기 에너지는 아까 말했듯이 전력량 PT가 되고, 이것을 열량으로 바꾸면 860 PT가 됩니다. 화석 에너지는 MH죠, MH. M은 화석 에너지의 질량이고, H는 발열량입니다. 따라서 이 발전소의 효율, 종합 효율은 MH분의 860 PT가 됩니다. 당연히 화력발전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얘기는 뭡니까?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다른 거 쓴볼로더라도 이 공식은 뭐예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의 효율.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복수기랑 급수 설비를 보죠.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증기가 터빈을 거쳐서 발전기로 갈 거고, 이 터빈에서 나온 증기는 바로 어디로 간다? 복수기로 간다, 그죠? 이 복수기에서 나와서 급수장치. 이 급수장치를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보일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수기랑 요 급수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거. 이 복수기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증기를 다시 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이 증기가 갖고 있는 열이 다시 물로 간다 이겁니다. 이 복수기는 에너지 손실이 최대인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 중에서 에너지 손실이 최대인 곳이 요 바로 복수기입니다. 약 50에서 한 55% 정도의 손실이 요 복수기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이 복수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은 자, 펌프입니다. 복수기용 펌프에 보면 추기 펌프, 순환 펌프, 그 다음에 복수 펌프가 있습니다. 자, 추기 펌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복수기의 고진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공을 만들기 위해 압축, 뽑아내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추기 펌프죠. 공기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진공을 만들려면 공기가 없어야 되니까 공기를 축이라고 하는 건 빼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뽑아내는 복수기 내에 공기를 뽑아내는 펌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순환 펌프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증기를 열을 내리려면 이 증기랑 요 냉각수가 어떻게 됩니까? 만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 냉각수가 증기에서 열을 뺏어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 냉각수를 어떻게 합니까? 회전시켜야 되겠죠. 그죠? 순환 펌프는 요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를 우리가 이제 순환 펌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복수 펌프는 이제 이 물을 복수기 내로부터 유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복수기에서 물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이제 빼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복수 펌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급수 설비에서 급수 장치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펌프가 있겠죠. 급수 펌프. 여기에 있는 급수 펌프는 이제 보일러로 보내기 위한 펌프가 되겠죠. 급수 펌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터빈으로부터 증기를 추기하여 이렇게 급수 가열하기 위한 이제 급수 가열기가 있을 것이고요. 자, 이 급수에는 여기 있는 물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겠습니까? 산소, 그죠?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얘네들을 뭐 한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게 이제 탈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에 포함된, 물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탈기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애매한 양이기 때문에 자세히 하자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여러분 문제에 나오는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정도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력 발전에 대한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